여러분, 아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얼굴이 파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분, 단 3분입니다. 아이의 기도가 막히면 3분 안에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19를 부르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가 직접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3살 남자아이가 포도를 먹다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례가 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곧 기침조차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목을 잡고 괴로워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지다가 점점 파래졌습니다. 엄마는 아이의 등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이를 엎드려서 등을 정확한 위치에 강하게 두드렸고 포도 한 알이 튀어나왔습니다. 아이는 숨을 크게 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할머니가 없었다면 혹은 올바른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음식물, 장난감 조각, 동전, 작은 구슬, 땅콩 같은 것들이 기도를 막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기도가 좁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고 무엇이든 입에 넣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폐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공기가 폐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산소가 공급되지 않습니다. 뇌는 산소 없이 3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4-6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0분이 지나면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응급 중의 응급입니다. 기도 폐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입니다. 부분 폐쇄는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혀서 공기가 조금은 통하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기침을 하거나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 스스로 기침으로 이물질을 빼낼 수 있습니다. 완전 폐쇄는 기도가 완전히 막혀서 공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가 기침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아이가 갑자기 목을 두 손으로 잡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도 폐쇄 신호입니다. 두 번째, 기침을 하지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혹은 아예 기침을 못합니다. 세 번째, 숨을 쉬려고 애쓰지만 공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슴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얼굴이 빨개지다가 파랗게 변합니다. 다섯 번째,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망설이거나 좀 지켜보자 고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령별로 응급처치 방법이 다릅니다. 1세 미만 영아와 1세 이상 유아, 소아의 방법이 다릅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1세 미만 영아입니다. 아기가 갑자기 숨을 못 쉽니다. 얼굴이 파래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아기를 엎드려서 자신의 팔뚝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기의 머리가 몸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약 30도 정도 아래로 향하게 하세요. 한 손으로는 아기의 턱과 목을 받쳐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때 아기의 목을 조르면 안 됩니다. 턱만 가볍게 받치세요. 두 번째,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아기의 등을 칩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양쪽 날개뼈 사이, 등 중앙 부분을 칩니다. 강하게 쳐야 합니다. 아기가 다칠까봐 걱정해서 약하게 치면 안 됩니다. 손바닥 전체로 강하게 치세요. 하지만 주먹으로 치거나 손날로 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손바닥으로 치세요. 세 번째, 5번 칩니다. 1초에 한 번씩 총 5번입니다. 각각의 타격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빠르게 톡톡 치는 게 아니라 한 번 치고 잠깐 쉬고 다시 치고 이렇게 5번 합니다. 네 번째, 5번 쳤는데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아기를 뒤집어서 자신의 다른 팔뚝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아기가 위를 보도록, 즉 누운 자세가 되도록 합니다. 역시 머리가 몸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가슴 압박을 합니다.
위치는 유두와 유두를 연결하는 선의 바로 아래 가슴뼈 중앙입니다.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로 압박합니다. 깊이는 약 4cm입니다. 아기 가슴 두께의 약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것도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5번 누릅니다. 1초에 한 번씩 총 5번입니다. 6번째, 등 치기 5번, 가슴 압박 5번을 반복합니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기가 기침을 시작하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영아에게는 절대로 복부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아기의 내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 치기와 가슴 압박만 하세요. 그리고 입안을 손가락으로 후비면서 이물질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손가락을 넣으면 오히려 이물질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입 밖으로 나와서 눈으로 확인되면 그때 빼내세요. 이제 1세 이상 유아와 소아입니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괜찮니? 말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소리를 내면 부분 폐쇄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 스스로 기침하도록 격려하세요. 기침해봐, 크게 기침해봐 라고 말하세요. 기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억지로 등을 두드리거나 복부를 압박하지 마세요. 아이가 스스로 기침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침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얼굴이 파래지면 완전 폐쇄입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세요. 두 번째, 등 두드리기를 먼저 시도합니다. 아이를 앞으로 숙이게 합니다. 혹은 작은 아이라면 자신의 무릎 위에 엎드려 놓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한 손으로 아이의 가슴을 받치고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양쪽 날개뼈 사이 등 중앙 부분을 강하게 칩니다. 5번 칩니다. 세 번째, 5번 쳤는데도 이물질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복부 밀어내기를 합니다. 이걸 하임리히법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의 뒤에 섭니다. 무릎을 꿇거나 의자에 앉아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한 팔로 아이의 허리를 감싸고 한 손을 주먹 쥐어서 아이의 배꼽과 명치 사이, 즉 배중앙 윗부분에 위치시킵니다. 주먹의 엄지손가락 쪽이 배에 닿도록 합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 잡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위쪽과 안쪽으로 강하게 밀어 올립니다. 마치 아이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합니다. 5번 합니다. 네 번째, 등 두드리기 5번, 복부 밀어내기 5번을 반복합니다. 이물질이 나오거나 아이가 기침을 시작하거나 119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복부 밀어내기를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명치나 갈비뼈를 누르면 안 됩니다. 배꼽도 피해야 합니다. 정확히 배꼽과 명치 사이를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게 하면 내장이 손상될 수 있지만 너무 약하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임을 기억하세요. 강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더욱 위급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혼자 있다면 먼저 2분간 심폐소생술을 하고 나서 전화하세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게 하고 본인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두 번째, 아이를 단단한 바닥에 눕힙니다. 침대나 소파는 안 됩니다. 바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아이의 입을 벌려서 이물질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보이면 손가락으로 빼냅니다.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넣지 마세요. 네 번째,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영아는 두 손가락으로, 유아와 소아는 한 손이나 두 손으로 가슴 압박을 합니다. 위치는 가슴 중앙, 유두를 연결하는 선의 바로 아래입니다. 깊이는 영아는 4cm, 유아와 소아는 5cm입니다. 속도는 1분에 100에서 120회입니다. 30회 압박하고 인공호흡 2회를 합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마다 아이의 입안을 확인하세요. 가슴 압박으로 이물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물질이 보이면 빼내고 계속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을 때는 복부 밀어내기나 등 두드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이 이물질을 밀어내는 효과도 있고 동시에 혈액순환을 유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 폐쇄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 방울토마토,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사탕, 젤리, 떡, 핫도그, 소시지, 팝콘, 마시멜로, 씨앗, 이런 것들이 특히 위험합니다. 5세 이하 아이에게는 이런 음식을 주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꼭 줘야 한다면 작게 잘라서 주세요. 포도는 세로로 반을 자르고 다시 반을 잘라서 4등분으로 만드세요.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음식을 먹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를 바르게 앉혀서 먹이세요. 눕거나 걸어다니거나 뛰어다니면서 먹이면 안 됩니다. 차 안에서 간식을 주는 것도 위험합니다. 차가 흔들리거나 갑자기 멈추면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천천히 먹도록 가르치세요. 한 입 먹고 완전히 삼킨 후에 다음 음식을 먹도록 하세요.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한꺼번에 삼키지 않도록 하세요. 네 번째, 식사 중에 웃기거나 울게 하지 마세요. 말을 하면서 먹거나 TV를 보면서 먹으면 주의가 분산되어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작은 물건을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세요. 동전, 단추, 구슬, 배터리, 자석, 작은 장난감 조각, 이런 것들을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나 자석은 삼키면 매우 위험합니다.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형제자매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세요. 큰아이가 작은 아이에게 위험한 음식이나 작은 물건을 줄 수 있습니다. 큰 아이에게도 교육하세요. 일곱 번째, 풍선도 조심하세요. 터진 풍선 조각이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풍선은 위험합니다. 그럼 아이가 이물질을 삼켰는데 기도가 아니라 식도로 넘어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숨은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 배터리, 자석 같은 것을 삼켰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억지로 토하게 하거나 물을 먹이거나 밥을 먹이면 안 됩니다. 그냥 병원으로 가세요. 응급처치를 성공적으로 해서 이물질이 나왔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복부 밀어내기나 가슴 압박이 내장이나 갈비뼈를 다치게 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밀어내기를 한 경우는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물질의 일부가 아직 기도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나 내시경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역류와 돌연사 증후군과 혼동하지 마세요. 역류와 돌연사 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없이 갑자기 아기가 숨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도 폐쇄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와 양육자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 합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방서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교육을 제공합니다. 대안적 십자사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온라인 영상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가능하면 직접 실습하는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마네킹으로 연습해봐야 힘의 강도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 베이비시터, 조부모님 등 아이를 돌보는 모든 사람이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교육을 받으세요.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미리 배워두세요. 막상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연습해두면 위급할 때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잘못하면 어쩌지? 아이를 다치게 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응급처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이는 확실히 죽습니다.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설령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내장에 멍이 들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갈비뼈는 낫지만 죽은 아이는 살릴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받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있게 행동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폐쇄 증상. 목을 두 손으로 잡고 기침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얼굴이 파래지면 완전 폐쇄입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하세요. 1세 미만 영아, 등치기 5번, 가슴 압박 5번,
반복합니다. 절대 복부 압박은 하지 마세요. 1세 이상 유아와 소아. 등 두드리기 5번, 복부 밀어내기 5번, 반복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한 음식을 작게 자르고 바르게 앉혀서 먹이고 작은 물건은 아이 손에 닿지 않게 하세요.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으세요. 이건 부모의 의무입니다. 3분. 단 3분 안에 아이의 평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방법이 언젠가 여러분의 아이나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선생님들과 공유하세요. 모든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안전지킴이가 됩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응급대처법을 다루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